직접 수분용 심리제에 이어서 제가 원래 예방치과 재료나 아니면 절상 및 연마기구와 광택 부분을 조금 50분 정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드릴까 하다가 다음번에 저희가 치과용 인상제를 조금 더 이어서 보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제 이어서 다음번에 진행을 하기 전에 그래도 앞전에 배웠던 걸 조금 복습하는 차원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치과용 인상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를 제가 조금 복습을 해드리고 이어서 그 진도 못 나갔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중간고사 범위나 뭐 정해진 게 있다면 다음 시간에 그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인상제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 기억도 잘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 이번에도 똑같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제의 종류별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취급하여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에는 치과용 인상제의 요구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상제를 분류할 수 있다. 특성을 설명한다.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소독 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치과에서 쓰는 인상제 인체 위해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실패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치과 인상제마다 취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취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챕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치과용 인상제라고 하는 것은 치아와 그리고 구강 조직에 전체 악궁 등 복제를 하여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인상제라는 것은 이제 모형을 제작하기 전에 우리 입안에 있는 구강 상태 그리고 치아 배열이나 뭐 악궁 뭐 이런 거를 다 본을 뜨는 재료를 치과용 인상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치과 인상제 요구 조건입니다. 이건 조금 알아두셨으면 해서 제가 파란색으로 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치과 인상제 요구 조건으로는 첫 번째는 치아나 조직을 정밀하게 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밀하지 않다면 우리가 인상을 뜨고 모형제를 넣었을 때 뭐 잘 나오지 않거나 그리고 정밀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다른 기공물이나 뭐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치아나 조직을 정밀하게 복제할 수 있어야 된다가 인상제 요구 조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쾌한 맛이나 냄새, 독성, 자극, 알레르기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 입에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쾌한 맛이나 냄새는 더욱 안 되며 그리고 독성이나 뭐 알레르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흐름성과 탄성이 있어야 된다. 너무 흐름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적당한 흐름성이 있어야 되고, 탄성이 있어야 됩니다. 탄성은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 변화가 없고,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본을 떴는데, 크기 변화가 너무 크게 변화가 돼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요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 변화가 없고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서 인상제가 굳고 나서 제거를 할 때 찢겨지거나 연구 변형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작업 시간은 워킹 타임. 워킹 타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파우더형 인상제를 썼을 경우에 파우더와 물을 혼합을 해서 트레이에 담아 넣고 환자분의 구강 내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워킹 타임이라고 합니다.
소독 후 크기 변화나 물리적인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소독을 해서 당연히 이제 기공소에 보내겠죠. 근데 소독을 할 때 스프레이 형태도 있고 소독액에 담가 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쓰든 크기 변화나 물리적인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형제와 친화성이 우수해야 한다. 그리고 보관이 용이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장비가 간단하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된다라는 10가지의 치과용 인상제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둔 치과용 인상제의 분류입니다. 분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위쪽은 탄성 인상제 그리고 비탄성 인상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두었고 세로줄로 보면 비가역성과 가역성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치과에서 이제 많이 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뭐 가역성 치수염, 비가역성 치수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가역성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재료입니다. 내가 한번 혼합을 해서 믹스를 해서 쓰는 경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성질을 비가역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역성이라는 것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가역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하이드로콜로이드 알지네이트는 탄성 인상제면서 비가역성 인상제입니다. 요 칸에 똑같이 해당하는 것은 폴리서파이드와 그다음 축중합형 실리콘, 부가중합형 실리콘, 폴리이서 이 네 가지도 비가역성이면서 탄성 인상제에 해당하는 인상제입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네모칸을 쳐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설파이드, 축중합형 실리콘, 부가중합형 실리콘, 폴리이서 이 네 가지는 고무 인상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가역성, 이번엔 재사용이 가능하면서 탄성 인상제에 해당하는 것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아가 인상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요 옆 칸으로 넘어가서 보면 비탄성 인상제이면서 비가역성에 해당하는 것은 인상용 석고와 그 다음에 산화아연 유진올 연고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가역성,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인상용 콤파운드와 인상용 왁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 인상제라는 것은 구강 내의 치관 주위, 치아 머리 부위 주위나 함몰 부위, 좀 패여있는 언더컷 부위를 원래의 형태대로 정확히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약이나 무치약 모든 경우에 인상체득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탄성 인상제 같은 경우는 함몰 부위가 전혀 없는 무치약 인상체득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역성 인상제는 온도 변화에 의해 경화 후에 다시 가열을 하면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인상제입니다. 그래서 가역성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상제를 쓰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가역성 인상제는 화학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개의 연고의 혼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알지네이트처럼 물이랑 분말의 혼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한번 하게 되고 경화가 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인상제가 비가역성입니다. 그럼 위쪽은 재사용 불가겠죠. 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개념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들어가면 뒤쪽으로 갈수록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가역성 하이드로콜로이드 이제 알지네이트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플라스틱 툭
뚜껑이 있는 통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알지네이트 만드는 회사에서 딱 오게 되면 이러한 큰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요거를 쫙 잘라서 안에를 보면 안에는 속 내피는 은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말 형태로 들어있는 것을 지금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옮겨 담아서 그늘이 있는 곳,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과 같이 고무 용기를 사용을 하고요. 고무 용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스파츌라를 사용합니다. 를 사용을 하고 지금처럼 물이랑 이 파우더를 적절히 혼합을 해서 트레이에 담아주고 상악과 하악을 인상을 제득한 모습입니다. 네, 비가역성 하이드로콜로이드 중에서 알지네이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네이트 자체는 졸에서 겔로 화학 변화를 하는 인상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취급이 용이합니다. 보통은 지금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늘진 곳에 뚜껑이 있는 용기에 대용량을 좀 담아두고 사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취급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이 비교적으로 정확한 인상 체득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아가 인상제는 좀 큰 그 컨디셔너라고 해서 기기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인상제 중에 하나이고 그에 비해 알지네이트는 따로 뭐 믹스를 하는 장치가 꼭 필요가 없어도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러버볼에 플라스틱 스파츌라로 우리가 믹스를 바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는 이제 인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물의 온도에 따라 경화 시간이 조절이 가능하다. 물의 온도에 따라 경화 시간이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혼합 시간이 있죠. 물이랑 분말을 넣었을 때 혼합하는 시간이 만약에 찬물을 사용하게 되면 혼합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혼합을 더 오래 해도 되기 때문에 경화 시간이 조절이 가능하겠죠. 가능하다. 그리고 옷이나 피부에 착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가 편안하다. 가격이 저렴하다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점입니다. 인상혼합 직후부터 점진적 비가역적인 수축이 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세부 제연성이 다른 탄성인상제에 비해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네이트는 보통 지대치에는 많이 사용을 거의 안 하죠. 대압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대합치가 뭐지? 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의 악궁은 상악과 하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6번 치아를 우리가 신경치료를 마치고 본을 떠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인상체득을 할 때 만약에 이쪽은 조금 더 미세부 제연성이 좋은 러버 인상제, 고무 인상제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고무 인상제를 사용을 했을 때 20번대를 명칭을 대합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대합되는 치아를 본뜰 때 보통 알지네이트를 그래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표면에 결함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표면 결함은 사실 우리가 물과
가루를 이루고 있는 이제 알지네이트가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기 중에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안쪽 기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결함이 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취급 방법에 따라 변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알지네이트를 인상을 뜨고 나면 100%의 수분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알지네이트의 조성과 화학 반응은 이제 표를 참고해서 잠깐 이제 보고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역할만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뭐 반응체, 반응지연제, 그다음에 강화 필러, 이제 석고 경화 촉진제, 그리고 뭐 향기로운 맛을 부여하거나 색상 부여, 감염 방지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이제 알지네이트다. 이런 조성과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요 정도로만 보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알지네이트의 성질 중에서 작업 시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간이라는 것은 워킹 타임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요. 작업 시간은 이제 알지네이트를 혼합을 하기 시작해서 혼합한 알지네이트를 트레이에 담아내고 그다음에 구강 내에 삽입할 때까지의 시간을 워킹 타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급경화형과 정상 경화형 이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급경화형 같은 경우는 패스트 세팅 타입이고 그리고 정상 경화형은 레귤러 세팅 타입이다 라고 이제 칭합니다. 작업 시간도 마찬가지로 급경화형은 금방 굳기 때문에 1.2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정상 경화형은 2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시간도 마찬가지로 급 경화형이 30에서 45초에 해당이 되고 정상 경화형은 30에서 75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혼합 시간은 우리가 물이랑 파우더를 혼합을 해서 환자분의 입에 들어가는 시간이 작업 시간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 안에 이런 혼합 타임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경화 시간이고 경화 시간은 세팅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화 시간은 제품에 따라서 1분에서 5분 정도로 세팅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네이트 인상제의 경화 시간은 물의 온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1도씨 변함에 따라서 경화 시간은 6초씩 변합니다. 즉, 1도 더 낮은 물을 사용을 하면 경화 시간이 6초 느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18도에서 24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혼합 시각부터 깨끗하고 이제 건조된 글러브를 착용한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을 때 재료가 더 이상 끈적이거나 들러붙지 않으면 경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3분에서 4분, 많게는 한 5분 정도 기다렸다 구강 내에서 제거를 하죠. 그래서 밑에 표 한번 보시면 알지네이트 인상제 혼합 시간과 작업 시간, 경화 시간에 대해서 표로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급 경화형과 정상 경화형, 패스트 타입과 레귤러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급 경화기 때문에 혼합 시간도 정상 경화형에 비해서 짧습니다. 작업 시간도 마찬가지, 경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변형과 탄성, 강도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제는 치아의 함몰 부위나 체득 방법에 따라서 압축력을 받아 변형이 일어나고 인상 체득 후 어느 정도의 탄성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구적으로는 좀 변형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탄성입니다. 탄성은 인상을 구강 내에서 빼낼 때 용이성, 즉 언더컷 부위에서 경화된 인상제가 얼마나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은 강도입니다. 알지네이트의 강도는 졸에서 겔로 변하죠. 그래서 이때 겔화가 진행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겔화 후에도 좀 증가하기 때문에 경화 시간이 지난 후 2, 3분 정도 구강 내에서 빼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알지네이트는 이제 구강 내에서 제거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인상제를 빠른 속도로 구강 내로 빼내야지 좌우로 흔들어 빼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이 표도 한번 제가 좀 보고 넘어가면 겔화 후 시간, 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압축 강도는 보통은 커졌다가 이걸 다시 화살표를 조금 적으면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내려갔다 살짝 올라가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크기 안정성입니다. 공기 중에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다 떠서 방치를 하게 되면 안에 있던 물이 다 증발하기 때문에 이 액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무 그냥 아예 물 속에 담가두게 되면 물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서 팽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기 중에 방치를 하거나 러버볼에 물을 담아서 그냥 넣어두는 경우에는 정확한 모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 체득을 한 후에 즉시 석고를 주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영인기를 100% 습도에서 아래 방향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지네이트 본을 뜨면 이렇게 회색깔 그 거치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을 젖은 휴지에 싸서 휴지인데 100% 습연 상태인 젖은 거즈나 휴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놓고 석고를 주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상 체득 후에 10분 안에 석고를 주입하는 것이 최대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조건 석고를 주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나중에 변형이 오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석고와의 친화성입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체는 친화성이 있는 석고를 사용해야 우수한 석고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석고 표면에 재현된 이제 50 마이크론의 미세선이라고 해서 1도, 2도, 3도, 4도 정도로 분류를 해 놓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지네이트 인상제와 석고 친화성을 시험 결과한 모습입니다. 보통 재현 상태 쪽만 한번 보고 넘어가면 대부분 1에서 2 그리고 많게는 뭐 3까지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혼수비 조절입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제는 물이랑 분말의 혼합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쓰기에 알맞는 용으로 낮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큰 은박지나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알지네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밀봉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 뚜껑이 있어야겠죠. 뚜껑이 있는 그런 밀봉된 용기를 사서 옮겨두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분말 그 측량컵과 물 계량컵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서 분말의 각 성분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분진이 가라앉을 1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가볍게 떠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지네이트 인상체는 스파츌라를 약간 뒤로 젖혀서 가행 인상제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증류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혼합하는 방법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알지네이트 인상제 혼합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석고랑 분리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석고도 러버볼을 사용하니까. 석고는 보통은 금속 스파츌라를 사용하죠. 러버볼을 겹치지 않도록 사용을 해주시고, 혼합 고무 용기는 스파츌라도 따로 알지네이트용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고로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혼합 소토는 보통 220에서 225 rpm으로 섞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손으로 혼합을 하는 경우에는 분질이 날릴 수 있고 기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러버볼에는 물을 먼저 넣고 물을 우선적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분진이나 기포 발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혼합하면 과립이 형성되지 않고 균일한 크림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파츌라로 들어 올렸을 때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혼합이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알지네이트 진공 혼합기는 좀 더 균일한 혼합이 가능하고 공기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기포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빠른 혼합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제 진공 혼합기 모습입니다. 저희 병원도 사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알지네이트 인상체득을 많이 하는 보통 교정과에서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본떠야 되는 경우. 일반 진료실에서는 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러버블로 믹싱해서 써도 되고 대신 그 분질이 날리지 않고 진공으로 혼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균일한 인상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경화 시간은 좀 빠르지만 그래서 우리 진료실을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트레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와 치아 사이 두께가 보통 3에서 6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환자의 악궁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트레이보다는 금속 트레이가 좋고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메쉬 타입의 트레이를 사용을 하거나 가장자리에 이제 유지 장치가 들어있는 트레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상제가 트레이에 잘 부착이 되어 조금 더 정밀한 인상 체득을 할 수 있어야 되며 기성 트레이보다는 이제 인디비주얼 트레이가 더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인상체득 과정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깨끗이 닦고 입안도 깨끗이 씻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상체득 직전에 혼합한 소량의 인상제를 교환면이나 치간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바른 후 즉시 인상체득을 해주시는 것도 정확한 인상을 뜨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개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깅이라는 것은 구역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악은 연구개가 있어요. 네, 연구개라는 것은
경구개를 넘어서 목구멍, 그 안쪽을 영구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쪽으로 인상제가 넘어가게 되면 환자분들은 구역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악을 먼저 인상을 체득을 하고 상악을 인상 체득하는 것이 환자분을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인상체득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상음역인기의 변형이나 파절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조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혼수비로 정확한 혼합을 한다. 그리고 혼합 시간을 정확히 지켜라. 그리고 3, 4분 정도 경화가 됐을 때 최대 강도에 도달하면 구강 내에서 빼낸다. 그리고 치아 함몰 부위, 언더컷에 들어가서 경화된 알지네이트 인상제는 이 부위를 빠져나오면 10%의 압축력을 받게 되고 이 압축력에 의해 영구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지네이트 인상체는 충분한 두께를 이루어야 찌끔 현상이 없을 수 있고 압축력을 받는 시간을 최소로 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빼내야 됩니다. 다 굳은 경우는.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 빼면 안 되고 바로 그냥 최대한 단시간에 빼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압축받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린 후에 보통 8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8분 정도 좀 기다렸다가 10분 이내에만 석고를 주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상은 치아 장축에 평행하게 단번에 빠른 속도로 빼내야 변형이나 파절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입니다. 소독은 우리가 인상제를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기 전에 혹은 석고를 푸어링하기 전에 소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흐르는 물로 좀 씻어내서 타액이나 혈액을 좀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지네이트 자체는 물을 흡수하게 되면 폐균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독액에 직접적으로 담그는 방법보다는 소독제를 좀 뿌려줘서 100% 습도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독 다음으로 석고 모형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독이 다 끝나고 나면 물로 씻어내고 약한 바람으로 좀 건조시키거나 아니면 흡습지로 물을 살짝 빨아내면서 내면의 습기가 약간 남아있을 정도가 되게 해줍니다. 석고는 한 번에 주입을 다 하게 되면 내부의 공기가 미처 다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끝부터 미세 부위부터 주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서 진동을 주면서 석고를 주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큰 과한 진동은 오히려 기포를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공혼합기를 사용하면 훨씬 더 정밀한 석고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고가 주입된 인상은 젖은 헝겊이나 100% 습도와에 보관하여 석고가 굳는 동안 건조를 좀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석고가 충분하게 굳었다 하면 30분에서 1시간 후에 곧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방치해두면 석고 모형 표면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 저장 기간입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제는 열에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빨리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화가 아예 안 되거나 너무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지네이트 인상제는 건조하고 온도가 10도에서 27도인 곳에 밀봉해서 보관해야 하고 2년이 넘은 것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알지네이트 실패 유형과 원인입니다. 거친 입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적절한 혼합이나 혼합 시간을 너무 길게 했거나 과도한 궤라 그리고 낮은 물과 분말의 비율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찢김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두께가 얇은 경우는 고정이 되지 않고 찢겨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수분에 오염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밖으로 너무 빨리 제거하거나 혼합을 더 연장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제거가 있을 때 찢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면의 기포로는 과도한 궤라, 너무 심한 궤라가 되었을 경우나 혼합할 때 공기가 들어가거나 구강 내 물기나 이물이 있는 경우도 표면의 기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변형 같은 경우는 인상제 모형을
모형제를 주입하는 것을 좀 늦게 하거나, 그리고 굽는 동안에 트레이를 움직인 경우, 그리고 구강 밖으로 너무 빨리 제거하거나 중간에 트레이를 움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제와 트레이의 유지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인상제를 트레이 안에 좀 고루 담지 않은 경우에도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알지네이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아가인상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교재는 좀 앞쪽으로 다시 가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가인상제는 탄성을 가진 인상제이면서 가역성,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상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치과에서 사용된 최초의 탄성인상제이면서 아까 알지네이틀은 졸에서 겔 한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했는데 아가인상제는 이제 가역성이기 때문에 겔에서 졸, 졸에서 겔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열하면 액화가 되기 때문에 졸이 됩니다. 겔에서 졸로 가열을 시키면 액화가 돼서 가능하고, 그리고 반대로 졸에서 겔로 냉각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성 인상제면서 가역성인 아가 인상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라를 시킬 때는 인상체득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계라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졸의 상태가 되었을 때 열이 그대로 구강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고, 계래 온도가 너무 낮다 하는 경우에는 구강 조직의 정확한 음영을 좀 얻기가 어렵습니다. 흐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알지네이트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인상제의 장단점을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 두었고,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인상제 자체는 정밀도가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친수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물과 친하다. 그리고 탄성이 풍부하고 가역성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아가인상제는 비교적 좀 고가의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일링 컨디셔너가 좀 필요한 편이고요. 그리고 준비가 좀 번거롭고 과열이 되었을 때 아까 계라시킬 때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경화시 온도. 그래서 과열 시에 치수나 구강 연조직의 손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인상제의 조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지네이트는 갈색 해초이면 아가는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천연 고분자 화물인 한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알지네이트랑 비슷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성분과 계라할 수 있는 성분, 그리고 겔의 강도를 증가하거나 석고의 경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붕사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석고의 경화 촉진, 그리고 향 진균 효과, 그리고 주성분, 색과 맛 증진,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아가인상제 종류입니다. 트레이용 아가 같은 경우는 치약과 같이 플라스틱 튜브로 공급이 되고, 지대치 주입용 아가는 조금 더 흐름성이 있겠죠. 그리고 글래스 또는 플라스틱 카트리지형 아가, 스틱형도 있고, 디스파서블 플라스틱 시린지형이 있습니다. 일회용이 되겠죠. 네, 다음 네 번째, 인상체등 및 석고 모형 제작입니다. 아가 인상제는 열을 가해서 액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좀 열을 가하는 방법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중탕에 의해서 액화를 시키는 보일링 컨디셔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적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드라이 컨디셔너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열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인상제를 주사할 수 있는 지대치용 주입 주사기가 필요한데, 그 카트리지형 아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스틱으로 되어 있는 아가, 그리고 일회용성인 플라스틱 시린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넘어가서 그림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용 아가 인상제를 액화시켜서 트레이에 넣고 주사기용 아가 인상제를 액화시켜서 지대치에 주입한 후에 트레이용 아가 인상제가 담겨있는 트레이를 올려놓아 인상을 체득합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흔히 그 병원에서 쓰는 러버 인상제가 라이트 바디와 헤비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비 바디는 말 그대로 조금 더 헤비한 편, 좀 단단한 편이죠. 라이트 바디에 비해서. 그래서 헤비 인상제로는 지대치를 주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트레이용으로 트레이에 먼저 짜주시고 지대치에는 라이트 바디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이제 혼합이라기보다도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인상을 뜨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인상제가 겔화된 후에 치아 장축에 평행하게 빠른 동작으로 힘을 가해서 구강 내 트레이를 제거를 해 주셔야 조금 더 변화가 없는 인상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교재에 들어있는 보일링 컨디셔너와 드라이 컨디셔너를 사진을 조금 넣어봤는데 첫 번째 칸은 보통은 그래서 액화할 수 있는 통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주로 보관을 하는 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은 조절을 해서 환자에게 사용하기 한 2, 3분 전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각각 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아가 보일링 컨디셔너 장비였고요. 뒤에 거는 그냥 정기적으로 액화를 시킬 수 있는 정기적 드라이 컨디셔너이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간다고 했던 게 이제 카트리지용 주사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아가를 사용하여 뭐 액화를 시키고 카트리지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시린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래형 주사기는 안에 막대형 아가 인상제를 사용을 하며 한 개의 인상제마다 별도의 주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가 인상제를 미리 들어있는 주사기로서 이대로 그냥 물에 중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주사기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일회용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가, 알지네이트 연합인상 체득입니다. 미세부 재현성이 고무인상제처럼 우수하고 친수성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지대치 인상에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재래형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여 사용 빈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알지네이트와 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을 했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석고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아까 사진을 조금 참고해서 보면 쉬울 것 같아서 하나 넣어놨고요. 아가 인상제는 아가 컨디셔너에 액화시킨 후 보관칸에서 보관을 하여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알지네이트 이제 인상제를 정상보다 10% 정도 더 묽게 혼합해서 트레이에 담고 아가 인상제를 보관칸에서 꺼내서 지대치에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대치에 주입된 아가인상제 위에 알지네이트가 담긴 트레이를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계라가 되기 전에 알지네이트를 위치시켜야 두 인상제의 결합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치아 장축과 평행하게 구강 내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지네이트랑 아가는 엄연히 다른 재료인데 두 개의 연합으로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고무인상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고무끼리 이제 점조도에 따라서 두 개를 연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가 실패 유형의 원인입니다. 알지네이트랑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과립형 모양,
부적당한 온도, 컨디션 시간 연장, 충분하지 못한 액화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찢김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못한 두께가 얇거나 수분의 오염, 구강 내에서 너무 빨리 제거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형이나 부정확 같은 경우는 인상제의 주입이 늦어지는 경우, 그리고 구강 내에서 트레이가 움직인 경우, 구강 내에 조기 제거하거나 겔화 초기 단계에서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경우, 모형제 주입이 지연된 경우에 변형, 부적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기포 형성은 조직 내 수분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이며 재료가 너무 냉각되거나 과립인 경우, 그리고 과도한 계라로 아가의 흐름성이 저하된 경우에도 불규칙한 기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고무인상제. 고무인상제는 아까 탄성인상제이면서 비가역성이었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성 고무로 만든 탄성이 우수한 정밀 인상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버 인상제에 해당이 되고요. 화학 반응에 의해 중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학 성분에 따라 분류를 해 보았을 때 폴리설파이드, 축중합형 실리콘, 부가중합형 실리콘, 폴리이서 이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칠판의 끝에 필기, 판서 좀 해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면 폴리설파이드는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중합형의 경우에는 부산물이 알코올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물과 알코올이 빠져나간 자리에 크기 변화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반 나눠서 요 위에 1,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수성이라 표현을 합니다. 물과 친하지 않아요. 이 밑에 두 개 3, 4번은 부가중합형과 폴리이서는 친수성입니다. 물과 친합니다. 그리고 요 3, 4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한 부산물이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점조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점조도라 함은 반죽형이거나 아니면 흐름성이 크거나 이런 걸 점조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 0형 같은 경우는 반죽형, 정말 반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퍼티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제 치과에서도 퍼티, 헤비바디, 레귤러, 미디엄 바디, 라이트 바디라고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영어에 조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어서 좀 더 그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외우셨으면 해서 표시를 좀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1형 같은 경우는 이제 헤비바디, 퍼티보다는 조금 더 흐름성이 있고 트레이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엄 바디는 중간 정도로 보통 주사기랑 트레이용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라이트 바디는 가장 이제 흐름성이 좋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부분을 인상 체득하기 위해 지대치용 인상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보통 시린지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이 동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잠시만요. 이게 지금 녹화에서는 따로 이게 재생이 안 돼서 이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겉에 트레이용은 보통은 헤비바디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대치에 사용한 다른 재료는 라이트 바디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린지 형태의 지대치용과 그리고 트레이용의 헤비바디 이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정밀 인상을 체득할 수 있고요. 공급 형태는 두 개의 연고형이나 또는 두 개의 퍼티형, 하나는 기저제, 하나는 촉매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퍼서 쓰는 정말 꾸덕꾸덕한 찰흙 재질이 퍼티입니다. 트레이용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연고를 짤 때는 항상 같은 길이로 연고를 혼합을 해 주셔야 되고, 요즘에는 이런 이제 건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복습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인상제의 첫 번째인 폴리설파이드에는 이제 유황 화합물인 폴리설파이드 고분자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흰색입니다. 이거는 기저제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촉매제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일으키는 분말인 이산화납을 반응을 좀 촉진시키고 물리적인 성질을 증진시키는 황분말, 그리고 연고를 만들기 위한 가소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납은 이제 폴리설파이드의 특징적인 갈색을 나타내는 주성분입니다. 각각의 연고는 동일한 길이로 짜면 보통 비율이 적당하게 되도록 이제 튜브에 담겨 공급이 됩니다. 경화 반응은 반응 시 열을 발생하고 축중합을 하기 때문에 반응 부산물이 물이 생성이 됩니다. 경화 시 크기 반응성이 있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크기 안정성은 낮습니다. 수분과 온도는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뜨겁고 습기가 있는 조건은 경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성은 한번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특유한 냄새가 나고 의복에 착색이 된다. 탄력성이 우수하다. 연구 배운력이 기본적으로 크다. 그리고 작업 시간과 경화 시간이 다른 인상제보다 깁니다. 입안에서 10에서 20분은 있어야 되고요. 소수성이기 때문에 수분이 있으면 취득하기 힘듭니다. 구강 내에서 제거한 후에도 계속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석고 모형을 제작을 해주셔야 되고 주위의 온도와 습도는 중합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반응 부산물로는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크기 안정성이 낮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축중합형 실리콘 고무인상제입니다. 요거는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반응물로서 이제 부산물로 알코올이 생성이 되고 중합 수축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크기 안정성도 낮습니다. 네, 부가중합형 실리콘 고무인상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상제로 보이죠. 그리고 축중합형 실리콘의 수축을 좀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재료이고요. 폴리비닐 실록산 또는 비닐 폴리실록산이라고도 합니다. 성분과 역할을 보면 기저제와 촉매제가 라이트건에서 보시면 모두 액상의 실리콘 중합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화되면서 탄성체인 고체가 되지만 연고형과 반죽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리카를 첨가를 합니다. 다음은 경화 반응입니다. 보통 부가중합을 하기 때문에 반응 부산물이 생성이 되지 않고요. 중합 수축이 좀 적고 크기 안정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부가중합형 실리콘에 대해서 특성을 좀 알아보면 냄새가 없고 혼합이 쉬우면 의복에 착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작업 시간과 경화 시간이 보통 타이머 5, 6분 맞춰 놓죠. 그리고 재료가 뻣뻣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제거를 하거나 모형의 분리가 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에 파절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안정성은 정말 우수한 편이고요. 석고 모형제를 늦게 주입해도 모형의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연 라텍스의 황 성분은 부가중합형 실리콘의 인상제 경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인상제를 혼합하거나 치아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제의 크기 안정성과 흐름성 조절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서 교합인기제 또는 정밀도 측정제가 개발되어 임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친수성이 매우 우수한 초친수성 그리고 부가중합형 인상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합인기제와 정밀도 측정제로 개발된 부가중합형 고무인상제의 사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복습을 좀 해부었고요. 이전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수업한 내용을 저희가 복습이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안에 조금 빠르게 해서 한번 복습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뒤에 이어서 폴리에스터부터는 제가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4월 18일이죠. 그때 목요일에 한 번 더 쭉 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중간고사 문제를 조금 먼저 내서 좀 서머리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